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유아 임용을 합격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제가 인강으로만 보던 곳에 이렇게 와 있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믿기지가 않는데, 선생님들에게 제 아주 대단하거나 특별하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했던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영광입니다.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간단하게 제 기본 정보랑 시험 그동안 봤던 점수, 논술, 해설서, 실행자료, 이해자료, 법안전, 전략노트, 문제풀이, 모의고사, 오답노트, 스터디, 공부시간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기본 정보입니다. 저는 우선은 강원도 합격생입니다. 강원도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1차에서 두 배수의 인원이 합격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2차가 아주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4년 동안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 4년이 어땠는지는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MBTI를 과몰입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궁금해하기도 하셔서 제가 적어왔어요. 저는 MBTI가 ENFJ입니다. 공부하면서 막 여러 가지 상상, 옛날 일이나 막 별의별 상상이 막 드는 그런 MBTI인데, 저는 이거를 더 활용해서 공부할 때 이론이나 단계 같은 거를 좀 스토리텔링식으로 외우면서 더 즐겁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J라서 계획식으로 이제 계획을 짜서 공부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팩이라고 돼 있는 건 제가 2022 대비 때는 핫쌤의 연팩을 수강했었고, 2023 대비해서는 단과로 전략노트,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수강했습니다. 앞서 제가 4년의 시험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잠시 일시정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초수, 재수, 삼수, 사수 이렇게 결과인데요.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게 여기 점수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컷과 점점 가까워지는 점수를 보면서 포기를 못하겠다, 포기하는 게 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많이 뽑고 경쟁률도 적었는데 컷에서 4점이 모자라서 1차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0.66이라는 소수점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 해에는 컷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컷으로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배수를 뽑았던 강원도는 20명이면 40명이 1차에 합격을 하는데, 심지어 동점자가 좀 있어서 45명이 합격하는 바람에 2차에서 실수를 많이 해서 최종 불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도 경험해 봤으니까 그 다음 해에는 진짜 최종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명이라는 적은 수에 거의 27대 1이라는 경쟁률로 거의 바늘 구멍이었는데, 다행히 제 점수가 합격하고도 그리고 컷에서 플러스 3.33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아서 1차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의 컷에서는 거의 컷 플러스 6점 정도 되고, 서울 지역에서는 0.33이었나? 네, 어쨌든 전국을 다 합격할 수 있는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되어서 저는 2차를 열심히 준비해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논술 공부법인데요. 이거는 제가 논술 첨삭 스터디를 했던 예시입니다. 논술을 대충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논술은 최종에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논술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으로 합격하기 때문에 결코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논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초수 때는 앞에 보신 것처럼 논술 점수가 16.67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논술 스터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사님의 논술 문제만 풀어보고 혼자 했는데, 이게 혼자 하게 되면 내가 뭘 잘못 썼는지, 그리고 내가 근거를 제대로 썼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뭔가 괜찮아 보이고 다 술술 읽히는 것 같고 괜찮은데 싶으면 점수가 이렇게 좋지 않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계속 18점 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술 스터디를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기출 돌렸습니다. 기출을 이제 4명의 선생님이 번갈아 가면서
첨삭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건 먼저 기출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다른 선생님을 첨삭해드렸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을 쳐주시거나 아니면 써서 스캔을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수기 또는 이렇게 한글 또는 굿노트, 아이패드 같은 경우 활용하면은 굿노트로 이렇게 첨삭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꼼꼼히 더 읽어보고 다른 선생님의 서론, 결론, 근거 얻을 수 있어요. 아주 좋은 문장들을 얻을 수 있고 내 논술에서 이렇게 주어랑 서술어가 맞지 않아서 비문이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 비문을 찾아주시기도 하고 아 내가 여기서 조금 핀트가 나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 걸 누군가가 읽고 첨삭을 해주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사례에서 더 잘 가져오려고 문장을 꼼꼼히 쓰는 연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출로 주 2회에서 3회 정도 돌리고 그 다음에는 그 같은 강사님의 논술 문제를 가지고도 첨삭을 하고 아니면 재수 이상인 선생님들은 작년에 다뤘던 모고 논술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 번 더 첨삭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 4월부터 한 4, 5개월 정도 첨삭을 하고 그 이후에는 문풀 시기에는 잠시 논술을 쉬고 모의고사에 또 다시 논술을 썼습니다. 계속 쓰다 보면 조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고도 지치기도 해서 저는 일부러 문풀 시기에는 개론 강론을 좀 더 잡고 논술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3년도 논술 문제가 좀 예전과는 다른 범위에서 문제가 나와서 선생님들의 점수 결과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넓어진 범위에 대비해서 많이 써보시고 다른 선생님들이랑 첨삭을 하는 것을 매우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해설서, 실행자료, 이해자료 공부법입니다. 우선 해설서랑 실행자료는 기출에서 5점 정도의 문제로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강독을 항상 했어요. 짝꿍 선생님을 이제 스터디를 모집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페이지씩 번갈아 가면서 30분 동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을 치고 또 색연필을 사용해서 진하게 또 중요한 부분에는 더 강조될 수 있도록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에 나왔던 부분이 있으면 밑줄도 긋고 이 뒤에 누리과정 고시문 부분에 내용 이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연관되는 그 이론, 개론, 강론의 이론들을 옮겨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한다 하는 그 사회관계 부분에 저는 코스텔릭 갈등 중재 모델 단계를 적어놓고 연관이 되는 단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핫쌤 그 전략 노트에도 총론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1월, 2월부터 하다 보니까 이 책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 전략 노트 주실 때 총론에 해설서랑 해설서 안에 보다 보면 이거 실행자료랑 조금 내용이 연결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책에 이제 해설서 실행자료가 모두 담긴 자료를 주시기 때문에 그 전략 노트도 활용을 해주시면은 해설서는 기본으로 5점을 닫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법과 안전공부법입니다. 왼쪽에 사진은 원래 동영상인데 이게 재생이 안 돼서 타임랩스로 촬영을 한 건데요. 그 법은 핫쌤이 시험 전 가까이쯤 되면 이제 개정된 법 자료들을 모아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이렇게 3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다 담아주세요. 중요한 부분에는 색깔을 바꿔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나눠주시면 이제 중요한 부분에 이제 형광펜을 하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형광펜이 네이버에 이제 검색하시면 암기용 셀로판지라고 있습니다. 그걸 검색하시면 이제 형광펜이랑 셀로판지가 세트로 같이 파는데요. 그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그 형광펜을 긋고 그 위에 셀로판지를 올리면 그 형광펜을 그은 부분이 까맣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놓고 읽으면서 이 빈칸엔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보고 옆에 쓰고
또 읽고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빈칸으로 거의 나오기 때문에 빈칸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힘을 주고 이제 외우지 않고 저는 핫쌤이 나눠주신 법을 자료를 받았을 때부터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제가 사진을 잘못 넣었는데 이건 고시문 자료입니다. 내용 이해 부분의 빈칸을 제가 만들어서 사용했던 자료인데요. 이거는 제가 뒤에 제 블로그를 알려드릴 건데 또는 핫쌤 카페에 제가 블로그를 올려두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벌표 6에 있는 저희 이거 다 달달 외워야 하는 내용을 제가 또 빈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블로그 자료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가 잘 안 될 때, 매일매일 쓰고 하기는 했는데 공부가 안 될 때 뭔가 환기가 필요할 때 이 쓰는 거를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너무 글이 안 읽히고 너무 쉬고 싶을 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빈칸 외웠던 걸 암기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은 제가 자료를 안 넣었는데 그 전략 노트에도 안전 부분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전략 노트를 갖고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그 전략 노트 안전 범위 내에서 문제를 내고 또 푸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쪼개서 담당을 해서 월요일엔 저만 내고 또 화요일엔 다른 선생님이 내시고 그래서 일주일에 주 5회에서 하루만 문제를 내고 나머지 4일 동안은 다른 선생님이 내신 문제를 푸는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략노트 안전 부분 주신 후반에 다뤄서 안전도 너무 미리부터 힘을 빼자니 다른 개론 강론이 걱정이 돼서 저는 조금 뒤로 밀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한 전략노트입니다. 제가 처음에 핫쌤이 방문각으로 오셨을 때 수강하게 된 이유가 전략노트 때문이었습니다. 전략노트가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뭘까? 단권하라고 하는데 너무 갖고 싶고 또 걸음이 책을 보니까 이렇게 표 형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게 그 MBTI가 ENFJ인데 J와 뭔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갖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무작정 연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전략노트를 받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략노트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선 한 권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두께 되는 게 4권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안에를 그냥 물론 아시겠지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받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되게 재밌게 공부를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략노트 처음에 시작을 해보면 처음에는 무조건 정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듣고 정독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양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진득하게 정독을 다 하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독을 안 하고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읽다 보면 나중에 뭐 문풀이나 모고 들어갔을 때 이거 뭐지? 처음 보는데? 해서 이제 전략 노트를 막 찾아보면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략 노트를 다 제대로 정독을 못했구나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략 노트가 시작돼서 개강돼서 시작될 때부터 바로 정독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받고 나서 하려고 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정독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강 시작하면 혼자 읽는 게 힘들다 하시면 강독 스터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씩 매일 아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선생님과 번갈아 가면서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다 보면은 어느샌가 한 권을 다 정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 또 구술 스터디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 전략 노트를 가지고 구술 스터디를 하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유닛별로 나눠져 있고 많은 양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개강했을 때부터 범위를 이렇게 올라오는 강의 수를 보고 범위를 정해서 주 2회, 3회 정도로 나눠가지고 전화로 묻고 답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범위를 정하고
다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짝 선생님이랑 구술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유닛 번호의 홀수랑 짝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홀수가 되면 그 짝꿍 선생님이 저에게 유닛 홀수 번호의 이론을 질문해 주셨어요. 저는 반대로 짝수 번호를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략 노트의 유닛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다루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편식하지 않은 암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좀 더 긴장감 있게 구술을 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읽고 구술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회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독은 이제 다음 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많은 전략 노트 부분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이론이 어디 있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당연히 알 것 같은데 그 학자의 이론 명칭이 뭐였지? 하고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받으면 이렇게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닛 번호랑 쪽수 그리고 학자와 이론 명칭 그 유닛 이름을 다 적어 놓고 먼저 이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명칭을 외우고 이제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모의고사나 문풀을 풀 때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피아제도 뭐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학자가 이 이론 저 이론 많이 말했는데 그게 어느 부분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에서 핀트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회독 계획을 세웠던 표입니다. 보시면은 모의고사 하루 빼고 다음에는 회독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한 과목을 회독을 하려다 보면은 되게 지루하고 너무 양이 많아서 언제 다 읽지 하면서 이제 기운이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과목마다 쪼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의사소통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접근법, 문학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묶고 또 다른 과목에서 뭐 놀이랑 엮기 좋다 하면 놀이랑 엮어서 그렇게 하루 계획을 조금씩 끊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금방 하나가 끝난 것 같고 또 다음 것도 하면서 금방금방 환기가 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획을 이제 짝꿍 선생님이랑도 함께 했는데 그날 과목을 다르게 했어요. 짝꿍 선생님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회독한 거랑 그 짝꿍 선생님이 회독한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회독을 하고 회독하면서 너무 기억이 안 난다. 이것도 정말 안 외워진다. 그리고 내가 잘 외운 게 맞나? 하고 고민이 되는 과목의 이제 이론을 이제 짝꿍 선생님과 밴드를 통해서 이제 댓글을 달아놨어요. 오늘 이 부분에 이 이론이 잘 외워지지 않았다라고 적어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짝꿍 선생님과 서로 확인해서 그 적어놓은 이론을 묻고 답하는 구술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어렵다고 생각한 이론도 짝꿍 선생님이 한 번 더 보고 또 짝꿍 선생님이 오늘 내가 회독하지 않은 다른 과목에서 어려운 이론을 같이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뭔가 회독을 하지 않아도 회독을 한 느낌이 들 수 있고 뭔가 더 많은 과목을 다루고 넘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짝꿍 선생님과 꼭 똑같은 플랜으로 회독을 하라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과목을 넣어서 회독을 하면 좀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이제 빈칸 노트라고 이제 전략 노트와 똑같이 생겼는데 빈칸으로 넣어주는 노트가 있습니다. 그 노트는 저도 되게 많이 활용을 했어요.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구해서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한 범위만큼 빈칸 노트를 채운 것을 인증하는 스터디를 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근데 무조건 똑같이 쓰려고 하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암기가 다 안 됐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말이 이어지게끔이라도 채워지면 제가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써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채우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면 그냥 전략 노트 옆에 펴놓고 그 빈칸 노트 보면서 채우시는 것도 저는 연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칸 노트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인드맵도 이제 핫쌤이 제공을 해주시는데 그 마인드맵도 저는 환기용으로 잘 사용했습니다. 전략노트도 이제 줄글을 계속 보다 보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집중이 잘 안 된다. 자꾸 눈이 감기거나 할 때 그 마인드맵을 펼쳐놓으면은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과 또 이론마다 다른 모양들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인출도 해보고 또 옆에 전략노트 또는 백지를 꺼내놓고 쓰면서 이 마인드맵을 머릿속에 구조화하고 또 전략노트를 떠올리고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독은 제가 9월 말 10월 초부터 이제 문풀이 끝나고 모의고사가 들어갈 시즌부터 이제 처음에는 2주 동안 전 과목을 돌리고 그 다음에는 열흘, 그 다음에는 일주일, 4일, 3일, 2일, 하루 이런 식으로 점점 줄여가는 식의 회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2주 안에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분명 다 못 돌리고 못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 선생님들이 막 개론 하나 강론 하나 다 돌리셨어요? 하고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히 못 돌린 날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려고 노력했고 아예 하루를 비워놓고 놓쳐서 못한 회독을 그날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방식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에 대해서도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요. 왼쪽의 표는 제가 핫쌤이 그동안 주신 문제풀이 문제에 문제 수를 적은 거예요. 큰 번호만 적은 건데요. 이 안에는 이제 소문항이 2개, 3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되게 많다라고 느끼실 텐데 왜 그러냐면 핫쌤은 이제 모든 이론을 최소한 한 문제라도 풀 수 있게 거의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쉽게 넘어갔던 부분도 문제로 한 번 더 풀 수 있는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핫쌤은 단답, 빈칸, 서술 되게 골고루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출에서 나온 거를 변형하시거나 또는 논문에서 찾아주시고 특수기출, 교육학 기출 등에서도 다양하게 넣어주셔서 그 문제를 다뤄볼 수 있는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아무래도 갔던 자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총론 부분만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 다 틀렸죠. 해설서에 대한 이해가, 암기가 잘 안 된 상태로 이게 문제를 풀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해설서는 강독을 하고 따로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했더니 이렇게 핫쌤이 약간 기출처럼 문제를 내주시니까 왕창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저는 이제 실행자료 해설서의 어느 부분인지 이제 페이지를 적어놓고 또 해설서를 펼쳐서 핫쌤이 내셨던 문제를 그 문장 앞에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놀이 지원을 하는 방법은? 하면 그 놀이 지원하는 방법이 적혀있는 문장 앞에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얘를 써야 된다 하는 식으로 옮겨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론이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총론 문제도 보시면 178개나 됩니다. 그 많은 양에서 이만큼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다뤄주셔서 해설서도 빼지 않고 문제로 다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보고로 넘어가서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것은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모의고사 한 페이지를 담아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작년 2023 대비 4회차 A형 3번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정말 화들짝 놀랐는데요. 이번 2023년 기출 A형 4번이랑 정말 유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큰 번호 1은 동작의 요소, 하위 요소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2번도 기본 동작 유형과 동작 명칭, 그리고 3번은 동작 교수 방법 이렇게 내셨는데 기출의 이 순서랑 내용, 심지어 동작의 명칭인 미끄러지기까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의고사만 타고 열심히 해도 이렇게 한 오전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갑자기 또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모의고사도 꼭 핫쌤 걸 꼭 들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핫쌤 문제를 보면 되게 허를 찌르는 문제, 이렇게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허를 찌르는 문제, 그리고 좀 요즘엔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정의 쓰는 문제도 꼼꼼하게 다 넣어주시기 때문에 모의고사 꼭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제가 그동안 핫쌤 2023 대비 모의고사를 8회분을 풀면서 받았던 점수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사수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보다 뭐 높다면 높을 수도 있는 점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저렇게 6회차 보면 24점 밖에 못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약간 1회차 모의고사 점수가 내 시험 점수다. 이런 소문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미신?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57점이었지만 이번 기출에서 점수는 68.67 받았기 때문에 완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기출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점수를 왜 냈냐 하면은 저는 채점 스터디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생님이랑 모의고사를 풀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렸어요. 그러면 그 밴드에 올린 답안을 보고 내가 서로의 답을 채점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칼체를 해야지 내가 뭘 틀렸는지 맞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항상 칼체로 이제 채점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채점 스터디를 하면 내가 이건 그냥 맞았다고 할래 하고 넘어갔던 문제도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맞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러해서 우선 맞았다고는 할게요. 하지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제 핫쌤이 주시는 답안을 보면서 뭐가 다른지, 뭐가 좀 빠졌는지, 추가할 게 뭔지, 그리고 그 다른 선생님의 답안을 보면서 저렇게도 답안을 만들 수 있다. 또 그리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채점 스터디도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이 스터디를 하게 되면 제가 문제를 풀 때도 좀 더 집중하고 하나라도 더 쓰려고 또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스터디를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를 새로 아예 노트로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만드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고 또 만들어 놓으면 막상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풀이랑 모의고사에서 핫쌤이 주신 이제 문제, 지문, 사례 같은 거를 옮겨 적었습니다. 또는 너무 양이 많다 하면 타이핑을 쳐서 이제 옆에 펼칠 수 있게 옆에 자투리 부분에 이제 붙였어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로 이렇게 나왔었지. 그리고 이 이론의 내용이 뭐였지? 하면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오답 노트 들고 다니고 또 쓰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략 노트에 한 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제가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뾰족 나오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몇 회에 무슨 형, 몇 번 문제, 뭘 틀렸는지 적어놓고 이렇게 위에 그러면 내가 그동안 몇 개가 틀렸는지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쯤에 내가 뭘 틀렸더라 하고 한 번 보고 이때 이 문제에서 틀렸지 하고 그 모의고사 다시 펼쳐보고 문풀 펼쳐보고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붙여놓으면은 참 많이도 틀렸다 하면서 회독할 때 더 그 페이지에 집중해서 회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답노트 하면 틀린 문제만 다루시기도 하시는데 저는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맞은 문제도 옮겨 적었습니다. 왜냐면 뭔가 찍었다가 맞은 것도 있고 또 전략노트에 사례가 없다면 내가 맞았어도 사례로 옮겨 넣어 적어서 더 이해를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선생님들 취향에 맞게 하시지만 저는 어쨌든 따로 만들지 않고 오직 전략 노트에만 다 붙였다는 거를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 몇 번 이제 질문 혹시 있을까 해서 받아보았었을 때 질문을 주셨던 거예요. 먼저 정의를 어떤 걸로 외워야 할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전략 노트에 있는 정의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기출에 나온 정의로 외웠습니다. 우선은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그 정의만큼은 확실한 정의이기 때문에
이론 중에 기출에 나온 게 있다면 그 기출에 있는 정의를 우선적으로 외웠고요. 그게 너무너무 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학생이 이제 전략 노트에 꽃 모양을 이제 표시를 해주신 게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서술 노트랑 연결을 해서 정의 표시를 해주신 건데 저는 그것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도 정말 안 외워진다. 그러시면 이제 다른 책에서 찾아보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를 쓸 때는 그 정의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고 그 맞는 정의를 써야 되잖아요. 그 사례에 맞게 정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례를 넣어서 쓰는 정의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를 넣어서 정의가 써질 수 있게끔 이렇게 사례 넣는 부분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권화를 하셨나요? 라고 여쭤보셨었는데 전략 노트 자체가 제 단권화였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권화를 하는 게 만드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 타이핑하고 막 오타 찾고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표 맞추고 하다 보면 이게 공부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핫쌤이 저희를 위해 밤새 이렇게 주무시지도 못하고 만들어주신 이 책을 가지고 단권화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기출도 다 있고 사례도 있고 우리 기출뿐만 아니라 유아 특수까지도 다 넣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전략 노트 하나만 믿고 단권화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 전략 노트가 제 단권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풀과 모고 중에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 라고 해주셨었는데 둘 다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저는 둘 다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너지가 좀 더 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문풀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안고 가겠다.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든 이론을 다 다루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문풀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모든 이론을 거의 한 문제씩은 다뤄주시기 때문에 그 문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모의고사는 좀 더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다. 그리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 싶다. 그리고 뭔가 긴장감을 느끼고 기출과 비슷하게 풀고 싶다 하시면 모의고사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근데 모의고사는 필수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같이 들으시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핫쌤이 주시는 자료가 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활용했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이제 구조화 노트, 서술 노트 이제 또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 핫쌤 카페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이미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대신 그거를 그냥 옮겨 적는 식이시라면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해를 해서 암기가 된 걸 쓰는 것인지 그냥 보고 쓰는 것인지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보고 쓰는 거면 사실 그냥 전략 노트를 2번, 3번 더 읽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 쓰는 시간에 할애하는 게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좀 더 도움이 되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시간 낭비되지 않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빈칸 노트, 마인드맵 더 활용했고, 제가 이제 연팩을 했을 때는 지금 주신 자료보다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미 너무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핫쌤이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식은 정답이 아닙니다. 저에게 맞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보시면서 나랑 좀 맞는 것 같다, 활용하시기 좋다 하시는 부분만 쏙쏙 가져가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했던 스터디를 가지고 왔어요. 먼저 강독,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설서랑 전략 노트 강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출 분석. 제가 핫쌤 연팩을 들었을 때는 이제 기출을 간단하게만 이제 기출 분석 단과가 따로 없어서 이제 분석 스터디를 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기출 분석을 너무 자세히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스터디가 따로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8명의 선생님과 함께 이제 큰 문제 하나씩을 담당해서 기출을 분석하는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거 안 하고 이제 핫쌤 강의만 들어도 너무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삭 부분에서는 아까 논술, 첨삭 부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다른 강사 듣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내 강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지 하는 스터디였어요. 저는 이거를 23년 대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 부분도 은근히 시간이 많이 쏟아지고 제 강사님의 중요한 것도 보기 바쁜데 약간 다른 강사님들 것까지 보는 시간이 되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핫쌤이 이번에 적중률도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핫쌤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만 다루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구술,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구술하고 또 오후에도 주 2회, 3회 정도 구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스터디도 추천하는데 캠스터디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올인하시는 선생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에 한 스터디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오전이랑 오후로 나눠서 2개의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뭔가 늘어질 수 있는 그 부분, 이따가 오전에 좀 늘어지고 오후에 다 채우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오전에 4시간 꼭 채워야 되고 오후에 6시간 꼭 채워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오전, 오후 나눠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내기는 해설서랑 안전 부분을 문제 내기로 했었습니다. 해설서는 이제 강독을 끝내고 바로 그 직후 가장 그 강독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3개를 골라서 밴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강독을 하고 문제를 내고 바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이제 해설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론을 가지고 문제 내기 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저는 그 부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에 대한 문제 내기를 하다 보면 그 이론에 대한 제가 이해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고 또 그리고 다른 선생님의 문제에서 이제 오개념을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내기를 이론 부분은 하지 않고 해설서랑 안전에서만 문제 내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랩스는 아까 그 법 자료, 법도 뭔가 문제를 내고 문제를 주고받고 하는 걸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이미 어쨌든 어디에 나올지 아는데 그걸 굳이 문제로 내고 주고받는 게 또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30분 동안 이제 법 공부를 하는 거를 30분 동안 타임랩스를 찍어서 인증하는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채점은 모의고사 채점. 이거 정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재수 이상 선생님들은 지금 시기에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작년 모고를 가지고 하고 채점하는 걸 하면 조금 그 흐름을 계속 안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공부 시간이었는데요. 열풍타에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게 10월에 했던 공부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뭔가 쉬면은 죄책감이 들고 내가 지금 쉬어봤자 이 공부 내일에 내가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저는 잘 안 쉬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쉬시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쉬고 싶다 하면은 이날의 경우에는 조금 반나절 정도 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조금 제가 느린 편이라 지금 제가 4년 공부한 것처럼 초수에 합격하신 선생님들도 물론 있지만 제가 좀 느린 편이라 책상 앞에 좀 오랫동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좀 많이 앉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지만 합격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 5시 40분에 일어나서 이제 세안하고 6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취침은 12시 반, 1시 잠을 많이 안 잤어요. 잠이 별로 없는 편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침형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밤에 공부가 잘 돼요 하시는 분들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올빼미로 공부해도 그게 본인에게 효율적이면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타일에 따라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작년에는 집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족이랑 소음 때문에 많이 싸우고 이제 속상하신 일도 생기고 하실 텐데 저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구매해서 이제 그걸 항상 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안 들리고 밖에서 이제 TV 보는 소리도 안 들려서 이제 집공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헤드셋을 구매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은 저는 또 그 헤드셋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스의 강사님의 매력이란 제가 느낀 것은 정말 한 줄로 하면 열정입니다. 이 하쌤의 이 긍정적인 기운과 열정은 정말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열정을 바탕을 가지고 또 이제 3가지로 크게 나눠보았어요. 풍부한 이론이 담긴 자료. 이 전략 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걸음이 책이 이렇게 저희 이론 책이 있잖아요. 그 걸음이 책이 글씨가 크고 조금 여백이 많아서 그렇지 그걸 작게 추리면 이 전략 노트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단건하라고는 하지만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시험장에 이 전략 노트 하나만 가져가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막 이론 그 책 전공서 가져가시나요? 막 걱정하시는데 저는 이 전략 노트 이 4권만 딱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법도 거기에 같이 묻고 안전도 묻고 그 다음에 해설서 실행자 총론도 같이 묶어서 저는 시험장에서 전략 노트만 계속 봤어요. 그리고 현장 냄새 폴폴 나는 예시. 아무래도 하쌤이 이제 현장에서의 경력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이 이론에서 궁금한 이제 사례들이 있을 때마다 너무 재밌게 이제 사례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 점도 너무 재밌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기 목소리 막 흉내 내시면서 해주실 때마다 좀 지루할 수 있는 강의도 너무 재밌게 또 한 번 웃고 가고 이러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짧고 굵은 강의 시간. 이제 가끔 다른 강사분들은 막 2시간 넘게 한 번에 찍으셔서 이제 영상 올려주기도 하시는데 저희 하쌤은 30분, 35분, 길면 50분 정도로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이유가 뭔가 계속 길어지면 졸리고 또 졸다 보면 일어나 보면 벌써 막 2시간 다 끝나 있고 이러면 그 강의 수가 아깝잖아요, 시간이. 근데 30분마다 해주시니까 오히려 졸릴 틈 없이 조금 있으면 끝나고 또 쉬는 시간 내가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30분의 그 집중력이 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하쌤은 사담이 정말 없으세요. 간혹가다 1-2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불필요한 사담을 절대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강의 시간이 너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담 싫어하시고 강의가 긴 게 싫다 하시면 정말 하쌤을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서적 지원도 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에 하쌤과 이제 같이 DM도 주고받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하쌤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블로그 주소입니다. 이 블로그에 제가 이제 합격수기 영상 올라오면 영상도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린 자료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사용했던 뭐 목차나 빈칸 그런 것들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궁금한 거 혹시 생기거나 하시면 비밀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보고 열심히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제가 그동안 지내온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힘도 얻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